이혼을 잘하자 현재 상황을 보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은 없지만 더 이상 금전적 부담을 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언니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자 웃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여기가 뭐죠? 제가 서 있는 곳이 아마 당신일지도 모르겠네요. 복지에 대해 생각해야지. 불쌍한 거. 그녀는 내 여동생이 재산의 일부를 대담하게 요구했을 때 나중에 변호사가 물러서지 않았다고 농담했고, 복지가 당신에게 더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여동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펼친 표정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43세의 맨디입니다.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남편 닉을 만났고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닉은 41세로 저보다 2살 어리며 14세인 딸 KT가 있습니다. 내년에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의 초점은 공부에 있습니다. 닉은 바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남동생을 연상시키는 결단력을 보여주어 언제나 온화하고 머뭇거리며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결코 나를 지지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우유부단한 그의 제안은 나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KT와 함께 축복받았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큰 분쟁이나 별거에 대한 생각에 직면한 적이 없었지만, 우리의 평온한 삶은 여동생 힐러리가 갑자기 남동생과 함께 임시 피난처를 찾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나에게도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있습니다. 여동생과 나는 새 장난감을 빼앗고 예전 장난감과 교환하는 것, 심지어 훔치는 것까지 눈여겨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고등학교 시절 연인 그녀는 항상 그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다른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나는 부동산 면허를 취득하고 독립생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닉과 나는 선택했습니다. 비공개 결혼식은 특히 저와 언니 사이의 이상한 관계로 인해 가족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던 가운데 어떻게든 언니가 저의 결혼 생활과 현재 거주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냈습니다. KT의 대학 여행을 준비하는 남편과 함께 여동생이 초대도 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KT가 학원에 가고 닉이 일하러 나가는 나의 반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닉과 KT가 돌아오기 전에 그녀에게 떠나라고 반복적으로 권했지만 저녁이 지나고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을 돌려보냈을 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45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여동생 닉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잉어태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힐러리 맨디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F.O.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맨디, 왜 그렇게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최소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닉은 내 계정을 통해 그녀에 대해 들었고 내 여동생의 침입을 알고 있었습니다. 닉은 처음에는 내 여동생을 직접 만났을 때 다소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도울 수 없었습니다. KT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대화하는 그의 눈에는 매혹적인 빛이 빛났습니다.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갑작스럽게 침입하여 그녀는 당연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내가 강조한 것처럼 최근 실직과 재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계속 머물 것을 고집했습니다. KT가 닉을 떠나는 이유로 시험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내 걱정은 무시하고 언니와 혼자서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맨디한테서 들었는데 괜찮아 맨디가 날 피해서 그냥 따라한 거잖아. 여동생은 미안하다고 무심코 말했다. 남편은 놀랍게도 여동생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을 묵인했고 소란스러운 시기가 시작됐다. 여동생은 집안일을 도우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며 돈을 요구했다. 이 모든 일은 그녀가 도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사려고 하는 모든 작은 것들을 당신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당신의 돈은 내 돈입니다. 그녀는 반항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구직을 시작하기를 바랐고 결국 이사를 갔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어두며 닉과 내 여동생이 모두 결석했을 때 나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닉은 자신이 늦게까지 일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월급에는 초과 근무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초과 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야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지 지적했는데 초과 수당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닉의 폭발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 것을 보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물러나는데 문제가 없다.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현재의 삶에 커져가는 위기의식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내 여동생의 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KT의 학비조차 넘어서는 비용이 늘어나서 나에게는 매우 답답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내 결혼과 현재 주소를 알아낸 내 여동생의 역할을 인정하고 감독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나는 단지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다.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 그녀는 우리의 결혼식 사진을 보자마자 우리 주소를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의도는 다시 한번 내 행복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그녀는 내 인생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그것을 조작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잠재적 실업수당에 대해 직면했을 때 즉시 그녀를 집에서 내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이므로 그러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녀는 독립적인 자매로서 그녀를 돌보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이 불합리하지만 그 주장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 여동생이 시간제 사업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이후 정규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녀의 폭로로 그녀의 실패한 취업 활동이 밝혀졌다. 노력 그녀의 해고 주장은 사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나를 붙잡고 빼앗으려고 필사적으로 변한 것 같다. 그녀가 이사 온 지 불과 이달 만에 행복할 가능성이 없던 나는 우연히 그녀와 닉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다. 닉의 배신을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예상치 못한 일정이 비워진 날에 일어난 일이었다. 카페에서 한가로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닉과 여동생이 손을 잡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형수는 나중에 집에서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닉의 야근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고 언니는 취업 활동이 닉과의 만남을 위한 거칠애에 불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불륜 인정은 나의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표면화되었습니다. 닉은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고 고백했고 힐러리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배신에 직면하여 우리 관계의 운명을 봉인하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거절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재정적 부담을 짊어지기 위해 내 여동생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내 곤경을 조롱하고 내가 복지로 전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닉이는 나에게 KT를 돌보라고 지시하는 모든 책임을 포기했고 그와 내 여동생은 출발 직후 즉시 집을 떠났고 KT는 감지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공개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처음에 아버지가 이혼을 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KT는 결국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고 누나가 뻔뻔하게 몫을 요구하자 나는 법적인 경로를 통해 배상을 구했다. 우리 변호사는 자신의 위태로운 재정적 지위를 강조하며 신속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제 여동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거의 절약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여동생보다 먼저 법률 문서의 스타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닉과 내 여동생 사이에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자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여동생이 나를 닉에게 찾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적은지 보고 분명히 충격을 받은 닉도 우리의 합쳐진 자금이 단지 11만 2천 달러,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생각하면 적은 금액인데 돈을 더 아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한심한 시도 때문에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KT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요구하자 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녀의 교육비에 대해 나는 당신이 내가 저축한 돈을 KT의 계좌로 옮기는 데 동의했고 모든 증여세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빈약한 저축을 더 깊이 파고들자 닉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이 당신에게서 나온 것 같습니다. 비밀 보관함 아닌가요? 닉이 놀란 것 같다고 고소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KT에게 돈을 이체하는 데 동의하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을 기억하세요. 닉은 깜짝 놀랐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저축을 했다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재정 상황은 결코 부유하지 않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의 실제 저축과 그가 이전에 풍부하다고 주장했던 것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니게 사귄 닉은 낮은 급여와 상당한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비에 최소한의 기여를 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우리는 닉이 썰정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의 모든 일일 비용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두었지만 닉의 인색한 지출 습관을 이해하고 기꺼이 떠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장을 보면 나는 닉이라는 작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기만적인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돈이 숨겨져 있었지만 이혼 후 그 희망은 매우 빨리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빈약한 저축에 대한 힐러리의 낙담을 관찰했을 때 이런 종류의 일들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또 다른 불안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니키는 당신이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었습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여 잠시 멈췄습니다. 최근 임금 명세서에 귀하의 유급 휴가가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직을 고려 중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많이 쓰지 않은 닉이 예기치 않게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불륜에 대한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곧 떠날 것임을 나타내는 습관 나는 닉의 사임이 우리의 이혼으로 재산을 얻으려는 희망에서 동기가 부여된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슬프게도 내 의심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닉이 내 전남편이고 내 재정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관적이지만 기회주의적인 결정을 한 것에 후회하며 그는 간음으로 변했고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닉은 내가 걱정을 표현했을 때, 변호사가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힐러리는 당황한 순간의 복지가 힐러리의 상황과 더 관련이 있다는 날카로운 논평을 했습니다. 힐러리는 진로를 바꾸고 닉에게 공정한 몫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모든 자산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닉은 바로 그 순간에 생각이 났고 내 여동생이 여러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할되어야 하는 부동산 그들은 내가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동산 분할에 부동산을 포함하도록 요청했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분할에 들어가기 전에 더 알아보자 그는 닉에게 맨디가 돈을 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회사의 부동산 보유 권리 개인과 회사는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맨디의 사업은 그녀의 소유이고 그녀의 보유 자산 간에 분할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닉과 힐러리 변호사는 차에 탔습니다. 집의 돈과 저축은 공동 자산입니다. 닉과 힐러리가 불륜을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산 분할 맨디는 지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닉에게 힐러리에게 11만 달러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3,000달러 보상 문제가 제기되자 그들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불만족스러워서 반대했습니다. 그 합계가 터무니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두 달 동안의 항의는 금방 무시되었지만 누가 이런 표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까? 당신은 내 현금을 남용했고 구직을 무시하고 힐러리와 내 비밀 회의를 위해 유급 휴가를 모두 써버렸습니다. 여동생은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일부가 합리적이라고 결정했으며 그날 회의에서 해결책이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2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여동생은 도전적인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나에게 집과 차를 주고 닉에만 2,000달러를 이체하면 남은 1,000달러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제 자신을 통제하고 여동생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집에 아직 모기지가 남아있고 차는 불과 5년 전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귀중한 자산이므로 귀하의 제안은 그 순간 나에게만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닉이 개입하여 귀하의 회사를 통해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하가 부동산 중개업자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대해 그렇게 소심한 편입니다. 그 정도가 우스꽝스러우면 터무니없는 주장에 폭소가 터지고 무리한 요구와 현실 감각이 놀라워서 침착하게 얘기했는데 너희 둘이 왜 피해자처럼 행동하냐고 묻는 건 당연지. 돈에 집착해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가족을 버렸고 내 여동생이 그를 훔쳤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바로 나입니다. 정의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대화에서 언급한 변호사가 법적 용어를 던지고 싶다면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공부해야겠어요. 집에서 바로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어요. 차는 상태가 아주 좋고 위반이나 사고가 전혀 없는 새 차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팔 것입니다.
차갑의 절반을 지불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공동자산만 언급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원하는 경우 평가 가치는 표준입니다. 내 여동생은 재산 분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대의 자동차는 내 저축액 11만 2천 달러와 닉이 숨긴 돈입니다. 이 재산을 분할할 때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소는 닉과 내 여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닉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구걸한 상황을 잘못 해석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어설픈 요구나 변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살라고 권해야 하는데 양육비도 못 줘서 타협의 여지도 없고 계속 반대하는 것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서야 서류까지 다 마쳤다. 나의 확고한 태도에 언니는 계속 전화를 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왜 닉이 빚을 지고 있는지 묻고 내가 그의 생활비를 충당했어야 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짜증나게 했지만 여전히 닉의 만성적인 돈 부족을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용카드 청구서가 급등하게 만든 회전 신용이 있다는 사실과 그가 호화로운 품목에 대해 총 수천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내 여동생이 내가 그런 사람을 그녀에게 밀어 넣었다고 비난했을 때 반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를 훔친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내 여동생이 이것이 그의 부채 문제에 더해 훨씬 더 놀라운 발견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내가 언급하지 않았던 또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닉은 건설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경력을 전환했지만 그가 언급한 사업은 자영업자로 고용했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를 담당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당연히 주민세까지 다 제가 알아서 처리했는데 1년 전 직업을 바꾼 뒤 닉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할 때 국민건강보험도 제가 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닉한테 허락을 구했는데 헷갈려서 집에 국민연금 통지서가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요구 통지서인 줄 알았어요. 닉이 요구 통지서를 열어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제가 했다고 설명했어요.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는데 닉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도움을 청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총 비용입니다. 농담이시네요. 우리가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다면 제 월급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나는 그에게 가혹한 차단을 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서 도망친 그 남자는 내 여동생이 말다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닉이 말문이 막혔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까? 전화통화도 절망적이어서 상황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국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제 여동생은 빚에 눌려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부모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녀를 부인했습니다. 내 전남편은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내 여동생과 내 전남편은 현재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 자기 탓이다. 아이와 나는 그 사이에 여전히 행복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는 고등학교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할 것이다. 우리 아이를 대신하여 그녀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고려하여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면 그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혼이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 휴가 때 몰래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임신과 이혼이 끝났으니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다음 주에 출장을 간다고 거짓으로 알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혼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 모두 괜찮습니다. 그 파트너는 내 앞에서는 뭐든 말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 여행을 간다고 옹알이를 시작했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겠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후에도 그들의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된다. 이혼하기로 이사하고 현재 호텔에 묵고 있는데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왔어요. 완성된 이혼 서류를 열어보니 안에 들어 있었어요. 왜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은지 알겠어요. 가능하지만 여행 중에 이혼 서류를 보내는 것은 내 배우자와 그의 파트너가 다시 한번 나를 놀리는 그들의 행동이 나를 놀라게 했지만 이혼 서류를 빨리 준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일 괜찮게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안인가요? 이혼 서류를 싸고 제거하는 일을 대행해 줌으로 불륜과 이혼에 대한 그들의 태평한 태도를 고려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에게 이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36세의 약사 맨디입니다. 사람들은 내 나이 때문에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최근에 남편 벤과 결혼을 했고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결혼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결혼한 건 신기한 일인데 배우자가 10살 연하이고 꽤 매력적이다. 결혼 발표할 때 나 같은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직장에서 만났다고 자랑스럽게 남편 사진을 보여줬다. 여성이 많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젊은 남성도 약국을 자주 방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30세가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싱글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2년 정도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직장 생활에 만족했어요. 뜻밖의 연애를 하게 됐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때 처방전을 받겠습니다. 24살 남편은 내가 일하는 약국을 방문했다. 그는 출장 중 영업사원으로 사고를 당해 약을 가지러 도착했다. 우리 여자들은 무대 뒤에서 평소 젊은 남자들이 잘 오지 않는 사랑스러운 남자에 대해 열성적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약국에 다니고 있는데 동료들이 모두 결혼을 해서 젊은 남자가 나에게 끌릴 것 같지는 않았다. 순수한 시각적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인 것처럼 배우자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약만 주고 평소대로 거래를 끝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도 한동안 제 회사에 계속 오더군요. 죄송하지만 약은 평소처럼 드실게요. 남편하고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관련 사항 배우자가 처방약을 받으러 약국을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처방전을 가지고 치료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약국을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반창고를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봤을 때 처방전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보니 반창고를 찾을 때 메모지에 알파벳과 숫자가 적혀 있어서 업무 관련 번호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절대로 추가 지침이 적힌 스티커 메모를 사용하지 않은 호기심에 스티커 메모를 제거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메시징 서비스의 아이디처럼 보였습니다. 스티커 메모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서 처방전에 첨부된 연락처 정보가 있는지 동료에게 질문했습니다. 연락처가 첨부된 것은 병원에서 연락하라고 했다는 신호인가? 참석한 기혼자 3명은 내가 당황해서 뭔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믿고 얼어붙었다. 모두가 자랑한다고 놀렸다. 직장 동료들이 책상에 종이와 펜을 콱 내리치면서 연락처를 적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문득 남편의 연락처가 포스트잇에 적힌 아이디였다는 걸 깨달았다. 느리거나 멍하니 그 사람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연락처를 알려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는 빠르게 연락처를 적었고 모든 것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배우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귀하의 물건이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그에게 반창고를 건네주고 고맙다고 말했고 그는 평소대로 가져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내 연락처 정보가 적힌 종이 쪽지를 반창고에 밀어 넣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의 검은 화면을 바라보며 그에게 주었다.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 연락하고 싶어드나 자신감이 없어 계속 미룰 핑계를 궁리했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켜지고 테이블 진동이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초대 메시지를 보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후에도 계속 데이트 신청을 했고 결혼하기 2년 전 교제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나는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시작할 때 왜 젊은 남자가 나 같은 나이 많은 여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첫 저녁 데이트 전까지는 당신이 몇 살인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당신이 20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물어본 걸 알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당신이 나이가 많은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데 당신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는 게 또 뭐죠? 내 배우자가 내 질문에 당황한 모습으로 질문을 했어요. 나이에 대한 고민은 가벼워졌지만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는 나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결혼식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조금 더 드려야 하는데 어렵다고 느껴 바로 답변을 피해서 배우자보다 돈도 많이 벌고 저축도 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 생활보다는 나이 차이 때문일 뿐입니다. 약사인데 세일즈맨으로 일하는 남편이 배우자보다 돈을 덜 벌까 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남편에게 결혼식 비용을 나눠달라고 하고 26살에 결혼할 돈이 없어서 새 삶을 시작하자는 마음이 안타까웠다. 뭐든 아끼고 반으로 나누는 건 어때요? 앞으로 많이 노력하기로 약속했는데 나이 걱정만큼은 쓸데없는 걱정이 배우자 덕분에 다 해소되고 결혼할 즈음엔 실감이 나더군요. 그를 기쁘게 생각하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내 친구와 동료들은 모두 나의 결혼을 축하하고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했지만 역학은 처음에 신속하게 전환되었습니다. 첫 3개월은 벤이 직장에서 집으로 달려가는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말을 함께 보내고 집안일을 나누면서 누락된 유일한 부분은 아이였지만 내 나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벤은 내 나이를 받아들였고 우리 결혼은 아이들에 대한 주제를 연기하고 현재의 행복을 즐기기로 합의했다는 확신을 주었다.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벤의 늦은 퇴근은 반복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와 직면한 내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긴장만 불러일으켰습니다. 내 걱정에 대한 그의 갑작스러운 반응은 내가 타락한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을 때 그의 태도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자리 잡았고 가사 책임이 무시되면서 분노가 커졌습니다. 논의는 벤과의 논쟁으로 바뀌었고 내 걱정을 일축하고 자신의 세계로 물러났습니다. 결혼 전에 합의한 집안일의 분담이 그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만 오히려 벤의 변화하는 행동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책임 공유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태도는 우리 관계에 긴장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결혼 생활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심지어 스스로 규칙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규칙이 무너지고 집안일의 부담이 점차 내 어깨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계획했지만 더 많은 책임을 맡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벤의 태도가 너무 배려심 있게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갑작스러운 변화는 왜 발생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벤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미어 알림만으로는 업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비 습관은 불규칙해졌고 그는 우리 관계보다 스마트폰에 더 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그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 내가 그에게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직면했을 때 나를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무시하고 그의 디지털 세계로 더 멀리 물러났습니다. 그의 부재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모두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내 높은 급여에 대한 분노나 그가 이전에 암시했을 때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나는 그의 걱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좀 더 배려했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며칠 후 나는 어떤 자기 성찰도 봉건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페 창밖을 내다보며 남아있던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벤이 젊은 여성과 손을 잡고 산부인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충격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쥐었다. 뭔가 놓쳤을지도 모른다. 벤을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나를 카페에 초대한 친구 우연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벤과 그 여자는 벤의 얼굴을 알고 들어왔다. 사진의 이름 나는 그녀가 클리닉이 보이는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은밀하게 알려주기 전에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했고 즉시 대면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지만 장면을 야기하기 위해 클리닉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병원에서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벤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다는 그럴듯한 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안한 생각이 쏟아지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맞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던 벤이 깜짝 놀라 눈길을 끌었지만 나는 그 사람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여자는 확인된 바가 없는데 눈에 띄게 불안해 보이는데도 벤이 불륜을 저지르며 근처로 이사를 제안할 가능성에 대비했다. 프라이버시를 위한 카페 나는 그들을 그곳으로 안내했고 전에 내가 마셨던 것과 똑같은 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침묵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여 그들의 불편함을 가중시켰다. 마침내 나온 커피에 대한 나의 침묵의 신문에 대해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한 모금을 모았다. 침묵을 깨기 전에 두 사람 모두에게 말하면서 나는 내 질문에 대한 벤의 평소 짜증을 무시하고 그들의 관계의 성격에 대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26살의 벤이 다른 곳에서 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접성을 선택했습니다. 벤의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륜이 언제 시작되었을지 나타내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추구한 것은 내 의심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벤의 반응은 주저했습니다. 그의 말더듬은 내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불륜 파트너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벤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자 나는 짜증이 더 커졌습니다. 나는 그와 맞설 준비를 서둘러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와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은 그의 불륜 파트너였습니다. 그녀의 인정을 듣고 나는 방심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다가 내 손을 얼렸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그녀의 인정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는 벤의 새로운 도전이 그의 불륜을 반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대담함 서로에 대한 진지함을 선언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혼 요청을 전달했지만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기심을 강조 이혼 앞길이 험난하고 출산과 새 출발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벤의 눈에 나를 그들의 행복의 장애물로 보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의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벤이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혼 후에 새로운 애정이 나타나면 적절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과 진료소에서 눈에 띄는 일련의 고려사항은 결국 나이가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에이지 격차가 있는 결혼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성숙도가 결혼 생활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사람과 결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불륜과 임박한 부모 역할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열광은 이혼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후회가 없는 그들의 무심한 태도를 목격하는 것은 나의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나는 단순히 참을 수 없고 옳지가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들게 하기 전에 여유로운 마음가짐 먼저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전해야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마음인 건 알겠으니 이혼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옹하며 외쳤습니다. 카페에서 서로 관심을 끌 정도로 떠들썩하게 서로의 서운함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환희가 나를 눈에 띄게 만들었으니 이제 이혼하기 좋은 때 아닌가.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아, 그러면 여행을 가도 된다는 뜻이구나. 다음 주에는 비밀리에 할 필요 없이 여행을 문의했는데 무방비 상태였죠. 네, 오늘은 임신과 이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딱 좋은 순간이군요. 편안한 여행을 하기에는 배가 너무 커지기 전에 특별히 자세히 설명했다는데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무심한 토론에 충격을 받아 컵을 쥐는 힘이 약해졌고 이제 내 앞에서 이혼이라는 주제가 화제가 되자 다가오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심지어 보류 중인 이혼 절차 중에 그것을 속이려는 계획까지 내 안에 끈을 눌렀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여행을 연기할 수는 없나요? 지금 취소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일이냐고 물으니 적어도 이번 여행은 하자고 그들은 반박했습니다. 한숨은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한숨일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여행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 임박한데 이혼 사유가 너 때문이라는 것도 아느냐고 끼어들었다. 빨리 처리하자. 처리할 일이 무엇인지 빨리 결정하자.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 불륜 아파트가 임대되었으니 누가 머무를지 결정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남을 계획이 없으니 비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륜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인지 말했어요. 한나 찾아보실 수 있나요? 벤이 지시했어요. 그의 파트너가 순순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하자 무책임한 토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혼은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그들을 따뜻하게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벤이 55,000달러로 합의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의 파트너는 법률 전문가가 없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끼어들었고 보상은 이혼 후에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고 재산이나 재정 등 우리의 미래 생활에 관련된 문제나 더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집은 해너와 제가 거기 살 거예요. 저는 곧 출발할 거예요. 너희 둘이 없는 동안 내 소지품을 옮길 거야? 벤은 다음으로 재산 분할을 결정하기로 했어.
우리가 결혼한 지 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저축한 돈일 뿐이야 몇 달 동안 공평하게 쪼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벤이 나에게 동의할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별로 저항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어서 속으로 기뻐서 대답했습니다. 이혼 디스크에 관한 질문은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A4시트와 우리의 결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간단한 문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펜으로 내가 준비한 문서에는 우리가 벤의 사건으로 인해 이혼했으며 우리 재산이 그 내용도 모른 채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벤은 제가 안도하게도 어느 정도 법적 중요성을 지닌 내 손으로 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접지 않고 그 사람한테서 먼저 돌아갈게 짐 잘 챙기고 알았어 이혼 고마워 난 웃으며 다음 주에 가게를 떠나면서 오늘 표시된 호텔에 사는 새 집을 찾고 있었어. 벤과 불륜 파트너가 여행을 떠나고 나는 내일 호텔에서 일정을 확인하면서 이삿짐을 정리하려고 낡은 집을 정리할 예정이었다. 업무량을 고민하던 중 프런트에서 봉투 한 장만 받았다고 메일이 왔다고 열어보니 이혼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빠른 이혼을 바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안에 서류가 있어서 여행 중에 서류를 보내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미리 서류를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는 게 입증돼서 제가 접수하라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와 짐은 제가 처리할게요.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계획에 대한 벤의 반응이 만족감을 가져오는 것을 상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의 놀라움을 예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이틀 후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에게서 즉시 전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 야 뭐야 집에 무슨 일이야 집이 다 없어졌어 그게 사실이 아니지 그 사람이 외쳤지 전화 반대편에서 그의 당황한 표정을 상상하며 웃을 수 없었어 불륜 상대의 광적인 목소리에서 패닉이 들렸어 집 안을 수색한 것은 이해가 됐다. 내 물건은 창고에 버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당신에게 팔았다. 당신이 이혼 서류를 보냈기 때문에 침착하게 설명했다. 이혼이 확정됐으니 당신을 위해 재산을 꼭 반으로 나누라고 항의가 울렸다. 할로 왜 이런 짓을 하겠니 벤이 요구한 모든 것에 대해 보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단지 우리의 합의를 따랐을 뿐이고 가구와 가전제품은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특정 항목을 할당하는 대신 균등하게 나누기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 모든 것을 팔고 재산으로 바꾸었습니다. 현금은 거실 바닥에 있는 옷이 아니고 위에 돈이 없나요? 전화기 너머로 급히 거실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잠시 후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거의 들리지 않는 연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지 설명한 후 보상에 관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의 반응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혼 결국 전 남편은 변호사와 상담한 후 보상금으로 $25,000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지만 그의 어린 나이와 펜네주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더 이상의 보상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레트이트고 젊음을 고려하면 $425,000 내 전 남편과 그의 불륜 파트너가 재편성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불행하게도 불륜 파트너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축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 전 남편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33,000에 불과해 집이 헐린 후 그들의 전망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들은 가스 스토브가 없기 때문에 골판지 상자를 임시 가구로 사용하고 휴대용 스토브에서 식사를 요리하는데 자유롭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단기간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된 것이 밝혀졌고 불륜 상대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결혼할 생각으로 저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법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늘어나는 재정적 의무로 인해 혼자임을 알게 되었는데 소셜미디어 여행에서 자신과 불륜 파트너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나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이혼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그의 하락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재혼 이별설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려 했지만 임신보상금과 자녀 양육비에 대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고 직업적 지위에 대한 평판이 훼손되었고 전 남편이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사임해야 했습니다. 불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속하게 새 일자리 찾기 열정적이고 솔직한 사랑을 하면서 종종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전 남편의 행동과 현재의 곤경에 대한 즉각적인 반성을 이 경험을 통해 어떤 개인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보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사랑과 결혼을 넘어 행복의 원천이 다양합니다. 엄지손가락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